오늘은 아주 짧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도 난리라 그 내용만 간단히 거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 뉴스가 아주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16일 얘기들이 거론되면서 군사적 충돌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뉴스 보도대로만 보면 실제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 러시아 침공에 대한 위협을 당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을 초청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바로 군사적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위험 지역으로 세계 정상, 미국 정상을 초대한다는 자체도 좀 이 고조되기 전에 불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고 이제 나왔죠. 이분이 문제예요. 이분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분이 문제인 게, 보시면 이거는 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전이죠. 며칠 전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위협 속에서 미국과 거리두기에 안간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밑에 2014년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침입한 이후로 전쟁의 위협은 다른 어떤 때보다 크지 않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물론 그 불안정성을 좀 잠재우려고 그런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이미 그 사자 콧등에다가 성냥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나서 수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 보였던 거죠. 며칠 전에는. 그런데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미국 방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기사 보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건 13일자입니다. 최근자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영향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인 건데, 다른 행보를 이제 외부 행사를 정식적으로 간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뭔가 상황을 진행할 때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전개될 것을 예측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먼저 찍어봐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신문 기사에서 보여드렸죠.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나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맞대어 있는 게 이제 이 발트 3국하고 이 터키까지 해서 지금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나왔는데, 양쪽이 동시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나토 쪽에 가입한다고 진행이 되면 모스크바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두 쪽을 동시에 침공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벨라루스가 러시아하고 미로를 보이고 있는 과정 중에 거기에 크림반도가 병합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혼자서 그걸 단독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에 분쟁 중이거든요. 거기 분리독립을 하겠다라고 러시아 쪽의 그 분리독립주의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붙어서 난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을 진행하니까 일이 터진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외교적으로 수순이나 무엇인가를 다 짜놓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뜻인 거죠, 사실 보면. 현재 상황을 아주 잘 표시한 기사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그 기사는 이겁니다. 시사인의 기사고요. 이거 2월 14일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거거든요.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하는 건지 서방이 협박을 하는 건지, 양소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굉장히 잘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근데 이 중에서 한번 필요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양쪽의 입장도 얘기가 돼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08년 4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의 인내심이 요 정상회의에서 2008년 4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가 인내심이 무너졌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요 정상회의 당시에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힘을 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토 가입 희망을 환영한다고 묻고 들어갔고, 그리고 이 선언문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언젠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겠다는 희망 고문을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한테는 사활이 걸린 안보의 위기 의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러시아 처지에서 이 나토 정상의 선언문이 조지아 침공의 명분으로 작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8월 8일 날 조지아 내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의 친러시아 성향 요 남오세티아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 지도로 보면 요 부분이고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건 이거는 나무 위키에 나오는 건데 러시아가 있고 조지아가 있는데 이 조지아의 요 위 북부 쪽의 요 일부 지역입니다. 이걸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명분을 줘서 나토 가입에 대한 그래서 고기를 딱 침공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지역을 요 뒤에 흔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읽어볼까요? 2008년 8월 7일에서 12일까지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남오세티아 어쩌고저쩌고 러시아 연합군이 조지아군을 격파했고 조지아 통제력을 완전히 탈환했죠. 밑에 보면 요 밑에 볼까요? 2015년 3월 18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남오세티아의 이 대통령이 러시아와 남오세티아 간의 동맹과 통합을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남오세티아 군대를 러시아 군대에 통합시키는 내용. 남오세티아 세관을 러시아 세관에 통합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미국하고 나토는 조지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너희들 나토에 들어오면 환영해 줄게라고 희망 고문을 해놓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도와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침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나토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본토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인가 전쟁을 벌이겠느냐. 물론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겠지만 본격적인 전쟁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영역을 전체 다 러시아가 지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지역, 그러니까 여기 크림반도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조그만 지역을 점령하는 거하고 이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침공을 하는 것이 큰 도박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옛날 1, 2차 세계대전 같이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림반도 얘기가 나오죠.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 여기 보면 2014년 2월 17일이에요. 근데 2014년 3월 16일 날 크림반도 의회를 주도로 시행된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귀속 찬성이 96%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내에 있는 국민들은 러시아에 귀속되기를 대부분이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RBC 우크라이나 공영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의 64%가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요. 우크라이나에.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의 81%가 푸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지역을 러시아가 침공하고 그거를 군사력으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러시아가 다시 일로 밀려 들어오면 그거는 나토에 대한 경계벽이 붙는 거잖아요. 중간 충돌
막아줄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건 나토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서진하면 서진할수록 나토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침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근데 그거 이외에 또다시 넘어가 보면 푸틴을 직접 제재한다거나 혹은 뭐 글로벌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못 쓰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 경제를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러시아한테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밑에 보면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타협책이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적으로 유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유럽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과 나토군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 체제로 복귀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향인데 지난 수년 동안 돈바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칠러 독립 세력 사이에 교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푸틴이 여기를 분리 독립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협상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해 오고 있었는데 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쪽으로 편입시키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 물론 편입시키는 이 과정 중에서 나토 가입을 당장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게 아마 러시아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점유해가지고 동부 지역을 점유해서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협상으로 이 지역을 넘겨받으면서 나토 가입을 안 하고 제재가 없이 끝나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수면 위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하는 건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지만 실제로 수면 아래에서는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압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겠느냐? 저는 전쟁은 터지지 않고 협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터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쌓고 그 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전쟁이 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